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24년 예비선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연방 상원에 도전하는 뉴저지주를 포함해 워싱턴 DC 등 여러 지역에서 예비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앤디 김 의원이 도전하는 뇌물수수 재판을 받고 있는 밥 메넨데스 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재선 출마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미 앤디 김 의원의 연방 상원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각 당의 후보로 확정적이지만 저항의 강도를 알 수 있는 예비선거를 오늘 치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극도로 제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공화당이 이미 2번 거부한 내용으로 발효 즉시 발동이 가능합니다. 선거를 5개월 앞두고 하는 아주 큰 정치 도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총기법 위반 재판도 오늘 이틀째입니다. 이미 12명의 배심원과 대기조 어제 결정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상상을 초월한 기금을 모금하지만 그와 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선거 공판에서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법에도 맞지 않게 연방 대법원이 빨리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연방 법무부가 한인들도 많이 보는 우파 매체 에폭타임스 임원을 돈 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에폭타임스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이 만든 작은 매체였는데 음모론을 퍼뜨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시는 수도관이 터져 닷새째 물 공급이 중단된 지역이 많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의 낡은 기관시설을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몸무게를 줄이는 약이 미국 식품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비만약의 효능이 좋아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휴전을 요구하는 시위는 학교에서 밖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재 이스라엘 영사관 앞에서 시위하던 70명이 체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휴전 제안에 이스라엘은 토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근데 예비선거 이제요 다음 주에 끝납니다. 마지막이 이제 괌과 어디죠? 한 군데 또 있는데요. 미국령 아닐까요? 버진 아일랜드. 잠깐만요. 맞습니다. 괌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다음 주에 이제 공화당은 끝났지만 그곳에서 민주당 예비선거 있고요. 오늘은 그리고 보면 오늘이 마지막 예비선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몬타나, 뉴저지, 뉴멕시코, 사우스다코타 이런 지역이 대통령 선거도 있고 로컬 선거도 다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이오와주는 로컬 선거만 있어요. 대통령 예비선거는 공화당, 민주당 전부 끝났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릴 예정이죠. 3월 달에 이미 그 슈퍼 튜스데이 그때를 전후로 해서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쉽게 이제 당의 그 대의원 거의 확정된 이제 7월 달에 공화당 전당대회,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발표만 하면 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오늘 예비선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미시건이라든가 위스콘신이라든가 많은 주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나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는 언커미티드 보터가 많이 있었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오늘도 확인을 하게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물론 확정적이지만 공화당 후보로 니키 헤일리를 아직도 지지를 할까? 이런 것을 테스트 받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는 전부 다 당연히 이기겠지만 4개 주에서 예비선거에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얼만큼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도 그렇고 미국 전국에서도 오늘 예비선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뉴저지주입니다. 뉴저지주가 지금 물러날 수도 있는 밥 메넨데스나 아니면 새로 들어가는 앤디 김 한인 연방 민주당 뉴저지 3지구 하원 의원 이 두 사람 때문에 전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50년 아니 50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한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이 지난해 9월 달에 이집트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도 조금 포함돼 있어요. 금덩어리도 받고 뭐 자동차도 받고 캐시도 받고 뭐 이런 혐의로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사임해라 사임해라 하는데 그 압력을 받지 않았고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다 각각이 그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원칙의 주장에 의해서 대신 밥 메넨데스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빠졌죠. 그리고 결국은 어제 이제 무소속으로 등록을 한다 하고 사임해라 하는 압력을 물리치고 그렇게 출마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밥 메넨데스 의원에 대해서 10% 정도만 지금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앤디 김 후보가 오늘 예비선거에서 이기면 본선거는 따논당상입니다. 이 경우에 그 케이스에도요. 그래서 앤디 김 후보도 NPR 방송과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9월 달 그때가 이제 밥 메넨데스 이런 혐의가 나왔을 때가 9월의 어느 날이었는데 9월의 어느 밤에 1분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민을 하고 아니 뭔가를 해야지 된다. 정치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여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잠을 못 자면서. 그렇지만 이제 뉴저지주의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한 80%는 뭐 뉴저지 주민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꼭 집어서 낸 표현일 겁니다. 유권자의 한 80% 정도는 아이 정치인은 뭐 어느 정도 좀 다 부패한 것 맞는 것 아니야?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이게 바로 페어리 디킨슨 유니버시티의 그쪽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앤디 김 후보의 지금 후보면서 연방 하원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억셉트하고 갈 경우 정치가 더 썩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임하시오라고 주장한 그야말로 까마득한 정치 후배잖아요. 이제 40대고 밥 메넨데스 60대고 중반 넘었을걸요. 그래서 이제 사임을 촉구했고 트윗을 통해서 출마 발표를 했고 11월부터 공식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 괜찮은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게 앤디 김 그 후보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뉴저지의 주지사, 민주당 주지사의 정말 그 강한 인기가 있는 주지사니까 와이프인 태미 머피를 막 민주당에서는 밀었어요. 왜냐하면 주지사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 정치인들도 서로 협력해야지 될 일도 있고 주지사 덕을 봐야지 될 일도 있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뉴저지도 아무튼 당 차원에서 미는 사람이 예비선거에서 후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당에서는 태미 머피 주지사의 와이프를 밀었지만 결국 그것도 앤디 김 의원이 물리치고 지금은 뭐 거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뭐 오늘 선거에서도 이길 것으로 예상되고 11월 달에 아마 한국인들, 한인들과 한국 사람들에게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이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면 하루 이틀 지나면 더 강한 수준으로 앤디 김 최초의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상원 의원이 나왔다는 게 뉴스가 될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래서 오늘 그 예비선거, 본선거와 마찬가지인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날이 되고요. 또 뉴저지주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게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 아들은 또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앤디 김 의원은 3지구지만 그 아들은 8지구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이 초선 의원인데 랍 메넨데스인데 랍 메넨데스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초선인데 아버지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구설수에도 오르고 그 가족들은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괜히 도전자로부터 듣고요. 그리고 도전자는 거봐 아버지의 그 같은 혐의에 대해서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나는 아버지와 달라.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이건 용기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이죠. 예비선거 이제 막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랍 메넨데스도 지금 뭐 사업가에게도 도전받고 있고요. 굉장히 주목받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몬타나주에 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다면 그쪽 지역에 뭐 상원의원 선거도 중요하고 주지사 선거도 중요하고
이렇게 오늘 미국의 예비선거 거의 이렇게 괌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오늘 제가 어제 좀 일찍 잤거든요. 그랬더니 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면 꼭 이런 그 발음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괌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다음 주의 마지막 그리고 오늘이 거의 진짜와 마지막과 마찬가지인 선거가 지금 치러지는 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 오후가 될 텐데 그동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민 정책, 국경 정책입니다. 그 국경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는데 복잡하고 세세한 내용, 아마 여러분들께서 연합뉴스 같은 뉴스를 보신다면 이것 한두 문장 읽고 나서는 인내심이 아무리 좋으셔도 읽기를 포기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게 뭐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의 보장도 없으니까 저는 차라리 세세한 거 따라가다가 굵은 것 놓치느니 굵은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 그 숫자를 드라마틱하게 줄이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국경 순찰 대원에게 어떤 파워를 줘서 하루에 넘어오는 사람이 2,500명이 넘으면은 망명 신청의 문을 그냥 당장 닫아버릴 수 있게. 그러면 지난 2주일 동안 평균 그 남부 국경으로 몰려온 사람이 3,700명이었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당장 2,700명이랑 2,500명이랑 3,700명이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이 발동되기만 하면 당장 시행된다는 얘기가 되죠. 오늘 이제 많은 매체 전문가 신문들에서도 이걸 지적을 하는데 바로 이 내용이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2번이나 거절했던 겁니다. 공화당은 지금 국경 문제가 가장 약하고 이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돼 하면서 해결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Until when?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걸 지금 이 바이든 캠프에서는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거절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요. 심지어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우리 당이 양당을 다 차지하고 백악관까지 차지할 때도 국경 문제에 대해서 이것보다 터프하고 이것보다 좋은 안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의식하고 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싫어하니까. 하긴 그 미치 매코넬도 지금은 트럼프 뒤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 엄청 싫어하다가 그래서 선거하기 5개월 전에 이 결정적으로 캠페인의 아주 중요한 기간에 정치 도박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불과 2주일 전에도 이 비슷한 안을 민주당인 척 슈머 그 상원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지만 공화당이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기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이 국경을 단속하는 데는 멕시코의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멕시코에서 아마 세계에서는 다 오늘 뭐 LA 타임스도 보니까 유리천정을 깼다. 미국보다 더 먼저 유리천정. 어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유리천정을 미국보다 더 빨리 깼다. 클라우디아 그 셔인바움 대통령 당선자가 여자로서 유대계로서 처음으로 주이시로서 멕시코 대통령이 된 것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인데 아무튼 지금의 집권당이 돕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승계했으니까 이건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6월 27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이 있잖아요. 이제 이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 대통령이 이런 것을 방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국경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굉장히 의견이 달라져서 전에는 거의 이제 뭔가를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야지 된다 하면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남미에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그 나라들이 피폐해진 것도 있고 범죄가 늘어난 것도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정치적인 망명이 됐던 경제적인 망명이 됐던 오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어차피 우리도 일자리가 낮은 임금 고임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낮은 임금을 받고 하는 그 일자리에 채울 사람이 필요한데 이걸 받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월스트리트 저널조차 지지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러한 쭉 그래 오다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하루에 뭐 3,700명 전에는 막 10,000명까지 갈 때도 있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 하고 심지어 민주당이나 무소속 정치인들 또 유권자들 가운데서도 이거 좀 강화를 해야지 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높아졌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인도적인 문제로 이거 그럴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뭐 인권단체, 민권단체 이런 데서는 위험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을 미국이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고 망명 신청을 뭐 이런 얘기. 그러나 이제 또 공화당에서는 망명 신청을 해놓고는 끝에 신청이 그게 접수돼서 확인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미국에 살 거 아니야? 뭐 정부의 베네핏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쪽에선 아, 그 사람들이 세금 내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국경 정책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이제 저녁에 딱 이제 프라임 타임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을 전부 초대를 했답니다. 전부 초대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런 거 초대하면 좋은 일이면 다 얼굴 내밀려고 하고 가능하면 좀 앞자리에 앉아서 카메라에 참 포커스 한번 얼굴 한번 비추고 싶어 하잖아요. 안 오겠다고 하는 그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이 여러 명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윙 스테이트 네바다라든가 또 어디죠? 밥 케이시 펜실베니아 스윙 스테이트 맞죠? 이런 의원들은 안 간다고. 다 재선에 나가는 의원이거든요. 잭 로센 그 네바다주의 연방 상원 의원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정책에 대해서 인기가 없다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 명령을 내놔도 왠지 그 이슈에 딱 유권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주의 정치인들은 바이든 옆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말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바이든스럽지가 않은 과거와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의 나쁜 인간은 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다. 5월 18일에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물어봤어요. 이번 선거에도 뭐 중국이 대만에도 막 개입하고 이랬었던 게 있는데 중국이 개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증거가 있다. 그렇게 개입한다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뿐 아니라 나쁜 가이들은 전부 트럼프를 지지해. 이거 조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증거가 있다 하는 건 4월 달에 앤토니 블링컨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사흘 동안 중국을 방문하고 와서 한 얘기가 중국이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할 그런 징후가 있다. 그리고 전에 이제 2016년도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건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이 확인을 한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건 아니지만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도요 개입해요 다. 각 나라의 선거에 그게 이제 어떤 그 레드라인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4월 달에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말을 하고 중국을 다녀오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11월 달에도 시진핑 그 국가주석을 국제회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을 때 만나서 개입하지 말라 하는 뭐 경고를 내렸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역시 그 국제회의에서 만나서 우리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들었습니까? 안 듣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러나 대만 선거에는 개입을 했는데 중국이 요즘은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으로 뭐 막 지금 대통령 총통 취임식까지 한 당시의 후보에게 여러 그 많은 내용들을 살포를 했는데 오히려 거기선 역효과가 나서 뭐 중국에 타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유죄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강해진다는 건 유죄받은 중범자가 이번에는 그 중범자가 재임이 되면 더 위험해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에서는 이런 말들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받은 중범죄자라고 표현한 것은 뭐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리고 나서도 사법 체계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어제 이 유죄받은 중범죄자, 이 얘기는 타임과 인터뷰는 아니고요. 어제 커네디컷에서 기금 모금을 했습니다. 그 기금 모금 행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도 가만히 있지 않죠.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까지 나서서 지금 만약에 7월 11일에 선거 공판이 있는데 이번에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용 돈을 주고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배심원들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아무도는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감옥에 갇힐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아직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후안 멀천 판사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이 후안 멀천 판사가 법에 따라 판결을 하겠지만, 선고를 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일을 이 판사가 법에 적용을 해야지 될 때, 그 법에 적용이 되지 않을 때 그 피고인이 판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판사를 막 뭐 사악한 악마라고 하고 막 이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혹시 그 판사가, 지금까지는 이 판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린 판사라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릴지 모르니까 그것이 두려운 연방 상원 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어제는 뭐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시작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선고 내리기 전에 개입을 해야지 된대요. 이런 엉뚱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각 로컬법이 있고 그다음에 주의 법이 있고 그 다음이 연방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 항소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검토하는 기간이겠죠. 항소는 하겠지만 항소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케이스는 연방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지금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뉴욕의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그 뒤에 뭐 헌법에 잘못됐다던가 연방법을 위반했다던가 하면 그때는 연방 대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절대 아닌데 지금 당장 연방 대법원이 개입을 해야지 된다. 선거 공판하기 전에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줘야지 된다는 걸,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여기에 안심을 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건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선거 기금은 어제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48시간 동안에 뭐 7천만 달러를 합쳐서 뭐 1억 4,100만 달러 5월 달에 모금한 것이 그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4월 달에 비해서 거의 2배라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주로 이제 헤지 펀드의 큰 손이라든가 아니면 실리콘밸리에서도, 전에는 실리콘밸리 하면 무조건 민주당이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이스라엘에 가장 크게 해준 게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 당시에 딱 그 개소식 같은 것 할 때, 대사관 오픈할 때 억만장자 그 카지노의 대부인 그 쉘던 아들슨 딱 그 휠체어 타고, 그리고 딸과 사위를 보내서 같이 뭐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그 남편은 줄 수 있는 돈 다 주고 더 줄지도 모르지만 그 남편의 아내인 그 억만장자 미리암 아델슨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엄청 많은 돈을 기부를 한다고 하고요. 실리콘밸리 투자자 데이빗 섹스 같은 사람, 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과 그리고 이제 그 블랙스톤 그룹의 스티브 그 슈워츠먼, 이 두 사람은, 제 나중에 말씀드린 두 사람은 왜 중요하냐면 금융계에서 뭐 헤지펀드계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결국은 돌아서고 말았다. 거리를 뒀던 사람조차도 이제 공화당은 완전히 이렇게 뭉쳐본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으로 꽁꽁 뭉쳐있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약한 고리인 이민에 대한 행정명령을 오늘 발표하게 될 겁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이제 미국의 주요 신문의 일면과 제가 요즘에 그 주요 신문 일면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지역의 뉴스가 곧 또 미국의 전국적인 뉴스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생각이 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선 그 주요 신문의 탑 뉴스를 보면 크게 일면 뉴스입니다. 세 가지가 이슈인데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강화 행정명령이고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총기 구입 시 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세 번째는 뭐 어제 자세히 전해드렸었던 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의 그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에 관한 또 여러 가지 뒷얘기거든요. 국경 강화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스킵을 하겠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장 이제 조금 강조를 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그 강한 그 국경 이런 것을 찾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밖에 이제 뭐 전부 똑같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헌터 바이든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았고 그 받은 일도 처음이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도 처음 우리가 목요일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사흘 지나서 월요일인 어제는 대통령의 자녀가 형사재판을 받은 것도 처음입니다. 이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전례 없는 일에 대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가장 강조를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아버지로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줄타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이제 어제 배심원 선정이 다 끝났으니까 오프닝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텐데 배심원은 남자 6명, 여자 6명, 대체 인원 4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는 그 헌터 바이든이 지금의 아내와 손을 잡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사진이 실렸는데 증인은 예전의 아내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아이 엄마 또 한 사람은 그 사이에 그 와이프였고 미망인이 된 뒤에 형수와 그 남녀 관계였었잖아요. 그 형수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겠죠. 첫 번째 와이프는 이 헌터 바이든의 마약 중독 이런 문제 그리고 형의 미망인이었던 그 여성은 어떻게 본인이 그 총을 버리게 됐는가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세 번째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어요. 자신의 아이임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제 양육비도 주고 다 처리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나와서 증언을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이지만 뭐 아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들이 3개의 총기 혐의에 대해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고 최고 형량을 받는다면 2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믿지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총을 살 때 제가 마약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짜로 썼다고 해서 기소되는 일도 없고 벌을 받는 일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그 혐의고 한 가지는 그 총을 딱 10하루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형의 미망인이었고 본인과 같이 지냈던 그 여성이 그 총으로 자살을 할까봐 겁이 나서 이제 총을 어디 그로서리 스토어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10하루 동안 갖고 있었던 그 혐의가 최고 형량을 받으면 5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재판은 뭐 곧 끝나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내 아들이 유죄 판결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면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미국 그 신문의 일면들을 쭉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결국은 9월 달이면 선거할 때 뭐 2개월 정도도 안 남았잖아요. 선거가 11월 초니까 11월 5일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4년 동안에 의도적으로 140만 달러 세금을 안 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다 갚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기소할 때 검사는 아니 세금은 안 내면서 뭐 화려한 생활을 했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는 이 조 바이든 아버지에게 데미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약 이런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것이긴 하지만 미국의 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물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노트북 이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나온 정말 선정적인 여러 가지들이 많이 그 보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들 곁을 떠나지 않는 아버지네
아들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네. 뭐 여기서 조금 동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심정을 이해한다던가 하는 미국의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는요. 세금을 안 낸 문제는 세금도 뭐 몇 년 안 낸다고 기소되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가 된 건데 이 문제는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럼 그때 돈이 이렇게 많았는데 뭐 어디 뭐 우크라이나에서 받은 거 아니야? 중국에서 받은 거 아니야? 그 올드한 스토리가 그대로 나오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데미지가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이 모든 문제는 그 바이든이라는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무죄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뭐 가볍게 뭐 형량이 나온다든가 이것과는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벌을 많이 내린다 유죄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 팍스라든가 브레이트바트라든가 좀 이따 이제 에폭 타임즈를 전해드리겠지만 그런 매체에서는 아무리 어떠한 판결이 나와도 이거 헌터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나온 거야. 트럼프는 그렇게 불리하게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리하게 됐다면 애초에 이건 연방 기소잖아요. 트럼프는 뉴욕에서 한 거니까 연방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한 건 연방 법무부에서 한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임명이 된 이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우리 법무부는 깨끗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기소할 수 있어.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고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아들이 어떤 이런 법적인 특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소됐다. 그렇지만 언론은 항상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어나더 월드의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모든 매체의 일면의 탑 뉴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멕시코와 미국은 상당히 중요해요. 멕시코가 너무 불안정해도 미국에 너무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클라우디아 셔인바움이라는 이 지금의 모레나 당의 그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후계자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게다대고 뭐 의회까지도 다 장악을 하게 됐잖아요. 이걸 미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미국에서도 항상 체크 앤 밸런스를 얘기를 하잖아요. 해서 지금도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의회는 공화당이 됐으면 좋겠어. 의회가 민주당이 되면 대통령은 차라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멕시코의 좌파의 완전한 장악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특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가 레프티스트 좌파당에게 완전한 그 그립감을 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 뉴욕타임스고요. 워싱턴 포스트도 똑같습니다. 이건 멕시코 민주주의의 경고의 사인이다. 체크 앤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USA 투데이는 미국과 좀 터프한 국경 문제라든가 이런 잡이 있다라고 했고 LA 타임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깨지 못한 유리천정을 멕시코가 깼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 여성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됐네. 미국이 여자 대통령을 만들기 전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하나는 짧게 하나는 조금 중간 길이로 전해드리자면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는요. 일면의 큰 트리, 조수아 트리를 저는 보면은 어떤 때 너무 불쌍하다 싶기도 한데 그 생명체는 나름대로 기쁨이 있겠지만 그 조수아 트리를 잘라내는 게 지구를 구하는 길일까? 이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2,300에이커의 모하브 사막에 이 조수아 트리를 잘라내는데 그동안은 이제 멸종위기다 해서 보호가 됐었어요. 그게 왜 잘라내는 게 개발업자들은 이거 베네핏이다. 어떤 베네핏이냐면 18만 가구에 여기 전기를 준다. 컨 카운티 그 코스트 지역에 비싼 그쪽 지역에 이제 그 아주 대단한 그걸 주겠죠. 대단한 걸 주지만 가난한 지역은 그 조수아 트리를 자름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불평등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보론, 데저트 레이크 이런 주민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전체적인 그 지역의 빈곤율이 2배 이상 되는 곳이거든요. 이런 지역에는 나쁘다. 해안가 부자에만 좋다. 근데 이건 너무 지역적인 문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읽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기사 전에 꽤 오래 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웹사이트에서 읽은 것 같은데 오늘 아무튼 탑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틀란타 Journal of Constitution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탑뉴스로 낸 것이 애틀란타의 물 부족 문제. 이게 어제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군요. 금요일부터 있었다면서요. 아주 애틀란타 대부분의 지역에 지금은 많은 지역에서 회복이 됐는데 뭔가 대형 수도관이 터졌는데 송전선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터졌는데 그 수도관이 뭐 지름이 한 48인치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수압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또 터져서 애틀란타 다운타운에 뭐 수족관도 있고 뭐 공항 이런 데 전부 관광지 같은 데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일반 분들은 집에서 물도 먹지 못하게 됐고 물을 사러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지 됐고 식당은 전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오늘로 지금 닷새째잖아요. 많이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시장이죠. 애틀란타 시장이 웨스트 피치 스트리트과 11가가 만나는 곳에 가 있던데 지금 그래서 뭐 감옥도 막 너무너무 영향을 받았고 하는데 이게 물 끓여 드시라고 하고요. 물 절대로 그냥 드시지 마시라고 하고 애틀란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불타는 다리도 봤고 길 가다가 파톨 구멍 떨어진 거 그리고 뭐 홍수 나면 막 자동차가 떠다니는 것도 봤지만 이제는 먹을 물이 없네. 샤워를 며칠 못한 것은 불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안드레 디킨스 시장이 여러 가지 뭐 사과도 하고 또 이제 그 문을 못 연 식당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는 오늘도 휴교예요. 이런 얘기도 애틀란타 또 방문하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애틀란타의 문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기간 산업이 너무 오래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지금 파이프 가운데서 어떤 것은 100년이 됐고 어떤 것은 그 한 80년이 됐다고 하는데 지름이 38인치 뭐 48인치 하면 30cm 자가 12인치잖아요. 그렇게 큰 것들이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로 허름해졌는데 100년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게 미국이 기간 산업이 굉장히 문제 있다는 것을 애틀란타 수도관이 터진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주식시장 어떤가요? 분위기 보면 내려가고 있네요. 다우지수는 그리고 S&P 500나 나스닥 지수도 뭐 오늘 내려가는데 나스닥 지수는 제가 좀 전에 봤을 때 그다지 많이 내려가진 않던데요. 한 14포인트 정도. 뭐 S&P 500도 다우지수도 조금은 내려가지만 항상 뭐 주식시장은 뭐 단기 투자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 지금 9시 42분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시가 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연방법무부가 돈 세탁 혐의로 음모론으로 자리매김을 한 우파 매체 에포크타임스 임원을 기소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왜 전해드리냐면 사실 요즘에 그 언론계에 대해서 전해드릴 내용이 무척 많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가 몇백만 달러를 들여서 새로운 그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제 살짝 말씀을 드렸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최초의 여자 편집장이었는데 그 여자 편집장을 이제 거의 본인이 물러났지만 해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파워를 세 개로 쪼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을 임시 이렇게 그 편집장으로 놓고 선거철에 편집장을 바꾸는 일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편집장이 있는 3년 동안에 그 퓰리처상을 6개나 워싱턴 포스트가 받았고요. 그런데 뭔가 요즘은 전부 이 언론 매체도 이게 봉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구독자를 더 늘리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등등 인공지능 이후에 더욱더 이런 거 전해드릴 내용이 많은데 에폭타임즈라는 것은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보십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도 돼 있기 때문에 세계 22개 언어로 돼 있고 35개국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에폭타임즈가 불량식품을 많이 만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한 매체라는 거거든요. 이 에폭타임즈의 CFO 그러니까 최고 재무 책임자가
돈 세탁을 한 혐의로 이 회사와 관련돼서 회사의 책임자니까 적어도 6,700만 달러 돈 세탁한 혐의로 아주 짧은 기일입니다. 2020년부터. 그래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기소 내용은요. 원래 이 에포크타임스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이 만들어서 작은 신문이었는데 파룬궁 있죠. 파룬궁 그 운동 일으킨 그러다가 이게 막 음모론을 막 퍼뜨리고 무슨 뭐 대한항공의 비행기 뭐 좌석을 뚫어서 뭐 바이든 표를 중국에서부터 가지고 왔다. 이게 에포크타임스 같은 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 지지하고 트럼프 캠프에서는 여기다가 엄청나게 선거 기금을 넣어서 꼭 그 일반 광고뿐만이 아니라 인터뷰도 광고 인터뷰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렇게 해서 컸는데 많이 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웨이동관이라는 CFO가 암호화폐의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어떤 뭐 사람들의 뭐 신분도 어떻게 갈취하고 갖고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카드 같은 거 요즘 많잖아요. 선불 카드 같은 것을 싸게 구입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회사에 입금을 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은 한 해 사이에 이 매출이 뭐 1,500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로 갑자기 뭐 수익이 늘어났다고 하던가요. 뭐 이런 등등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은행도 이상하게 이 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랬더니 누군가가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적인 그 돈으로 불법적인 범죄 수단으로 돈을 벌어서 거짓말을 하면서 돈 세탁을 하고 뭐 계열사에도 막 이득을 주고 뭐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파룬궁 막 계열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본인은 무죄를 주장을 하고 신문사는 신문에 관한 그 CFO니까 유죄 판결 이전에는 무죄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직 처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300만 달러 보석금 내고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이 파룬궁이라는 게 뭐 영적인 운동이다 해서 공산당에 대응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신문을 작게 냈는데 35개국에서 22개 언어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우파 매체면은 괜찮은데 가짜를 많이 퍼뜨리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에 쫙 달라붙어서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됐다. 부정선거라고 제일 많이 주장을 했었고 코비드 백신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엘라바마의 저널리즘 AJ 바워라는 교수는 뭐 돈 세탁 이 발표가 별로 놀랍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에포크타임스가 아무리 빠른 성장을 해도 1년 사이에 1,500만 달러에서 수익이 7천만 달러가 되는 건 불법적인 뭔가가 있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한 게 유죄로 되기 전에는 지금 무죄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소까지 된다는 것 자체가 그 매체가 그다지 깨끗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선거의 해에 몸무게를 줄이는 약이 식품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전해드립니다. 오늘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 비만약과 당뇨약이 효능이 하도 좋아서 그로서리 식품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건 왜냐하면 사람들 입맛도 막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약품 이름을 댔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처방약이 사람들의 말하자면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약과 당뇨약도 있대요. 이게 위가 비워지는 속도를 느리게 느끼게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먹게 해서 비만을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입맛을 바꾸는 거죠. 사람들이 고지방인 음식 별로 맛없어 하고 단 음식도 별로이게 하니까 당연히 뭐 달고 짜고 고지방이 많고 이런 음식이 2035년이 되면은 그런 음식에 대한 요구가 3% 줄어든다. 모건 스탠리의 얘기입니다. 그럼 식품업계 전반적으로 많은 게 바뀐다는 건데 벌써부터 네슬레라는 그 식품회사는 새로운 냉동식품을 내놨는데 크기를 작게 하고요. 사람들이 포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대신에 이제 뭐 근육 손실을 막으려고 단백질은 좀 넣고 경쟁업체인 제너럴 밀스도 고단백 버전 또 이제 소금을 줄인 그런 뭐 베이킹 믹스 뭐 하는 그런 것을 판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 바이트 그 한 조각 먹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도 붙이고 그런데 이게 꼭 음식만으로 된다는 건 음식과 약만으로 사람이 비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다. 뭐 우리가 애킨스 다이어트
탄수화물을 거부하는 다이어트 이런 것들 아무튼 오래 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날씬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는다고 하고 그래도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한 10% 정도가 이런 비만을 없애는 약을 먹는다고 하거든요. 해서 식품업계도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스라엘 전쟁 뭐 휴전을 요구하는 사람들 시위대, 뭐 말하자면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죠. 학교에서도 요즘 뭐 다 그 취직 자리 잡아놓고도 시위했다 이런 거 드러나면은 뭐 취직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어제는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이 있는 건물 로비에서 몇 시간 동안 그 건물 로비를 점거했다 해서 70명이 체포됐다가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휴전이 다 없어져야지 사라질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그 휴전 제안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뭔가 하는 듯 하더니 또 뭔가 토를 답니다. 토를 달아서 말하자면 포로와 인질 협상을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가자지구를 공습해야지만 된다. 하마스는 공습부터 일단 스탑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런 시위도 뭐 완전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스크린이 유럽 것을 쓰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고 하거든요. 선스크린은 암 예방하는 UVA와 그냥 화상 예방하는 UVB를 다 충족해야지 되는데 유럽이 그 암 예방하는 UVA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선스크린을 내놓는다는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